그냥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할게.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뭐를? 단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단어 숙제 안 해온 사람이 3명 있었거든요. 월수공단에서. 그 3명 학생 중에서 2명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얘기한 거예요. 잠깐만. 앞에 거는 오늘 거야? 창원 와서 조금만 이거. 네, 맞아요. 여기 어제도 안 했잖아. 무슨 거야? 어제 유희영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 뭐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숙제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니까. 자, 숙제 안 한 부분에 대한 정사는 이따 수업 끝나고 하겠습니다. 어제 소리 질러서 오늘 소리 지르기 싫었는데. 또 목 써야 되잖아. 좋아. 뭐야, 왜 거꾸로 봐? 다 하고 나서. 이제 붙여. 틀린 게 있으면 항상 써놓고.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럼. X 써만, 이거. 뒤가 하고 있어. 오늘 지금까지 볼까요? 수요일날 사인을 못 봤다. 목요일에 사인을 못 봤어. 일단 확인 사인만 해볼게요. 요거는 이따가 질문은 끝나고 받겠습니다. 일단 확인 사인. 오늘 또 사인하기가 어렵다 이거. 또 있어? 없어? 가져갈 수도 있어. 그냥 필기는 이따가 있잖아요. 저번에 이따가 이거 가져왔어. 헐 뭐야 그거? 또 있어요? 단어 이거 붙여놔야지 자식아. 근데 다 담죠. 지금 다 사인했잖아. 아 진짜요? 아까 여기 풀 당신은 다 필요 없어. 손톱으로 있어. 뭐야 이거 뒤집박죽이야. 잠깐만. 순서가 있어요. 아니 차수가 써있잖아 아가씨. 아 진짜. 부단하게 나가서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 그랬을 거 같아. 잠 많았어요. 내가 어제 하라고 했어? 아니 지금 받은 시계를 별로 안 해. 그거는 이재현 때문이지. 아니 근데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줬어 내가 너. 근데 그걸 인정? 받았어요. 야 내가 그건 부산에 맞지. 있는데.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네가 왔어야지. 아니 그때. 저는 그날 얘한테 역사치로 줬거든요. 얘는 다음날 저한테 다른 날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나는 그날 당일날 아, 줬는데 맞아. 내가 너한테 영어 좀 줄래? 바뀌었잖아. 했는데 너가 나 바뀌야 이렇게. 아니 시끄러 붙여놔 빨리. 벌레가. 일단 이것만 기다려. 내 쿨 알았어. 2,000원 되게 저기 있잖아. 부셨어. 알람이 있는 거야. 알람이 아니고. 뭐야 이게 써서
1차가 뒤집박죽이야 이거. 여기 있네 1차. 근데 이거 하나 다 없으면 종이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 안 와. 있어? 이거는 되게 비싸. 아 치워가지고. 아 진짜. 나는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꿈이야. 그게 재밌는 헬멧도 좀 써먹고 성진아. 일일이 내가 세. 헬멧 써놓고 붙여놔. 알았지? 이따가. 어? 아. 네네네. 여기다 해야겠다. 사이즈는 여기. 그러네. 아 근데 확인만 해서 그런가? 오, 자막이 왜 이렇게 많지? 에? 뭐야? 배틀법이야. 너무 많은데? 아, 그래? 그만큼 안 쓰고 이것도 역순 들어가는구나. 오차, 아차. 뭐야, 여기 또 1차만이야. 뭐야, 이거, 씨. 순서가 제목 때려. 어, 여기 있어? 아. 채점 아직 안 한 거야? 없어. 선생님, 저 사인 하나 못 받았는데 그래요? 어떤 거? 오늘 단어 공부 아, 그래? 어디 봐봐. 저도 오늘 이렇게 하러 어. 6개? 아, 근데 진짜. 아, 정말. 했던 다 했네. 아니, 그거는 이따가. 단어 테스트 미진자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저한테 이 셀프 시험지를 또 받아 가셔야 됩니다. 오늘 단어 결과가 좀 많이 안 좋네 전체적으로. 지난번이랑 똑같은 범위였는데 목요일이랑.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셀프 테스트지를 안 줄 거예요. 그날은 깜지 쓸 겁니다. 토요일은 셀프 테스트지를 줄 거예요. 주말 껴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남아서 깜지 쓰느라 늦게 가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께서 부디 좀 단어를 좀 잘 신경 써서 외워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통과하는 사람만 통과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뭐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 시험 일정도 나왔고 첫날이었나 니네가? 언제였지? 이때였나? 13일이었나?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맞냐? 13일이면 이번 주 제외하면은 하나, 두 주 남았어요. 두 주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내신 대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일 날 이제 직전 대비를 하겠죠. 수업 일수로 따지면요. 여러분이 이제 화요일 날 오는 테스트 제외하고 목토에 수업하는 것만 따지면은 4번 남았어요. 4번. 직보 제외하고. 직보 포함하면 5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수업은 4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 4번 끝나고 직보하면은 또 중간고사입니다. 금방 가죠, 시간. 시간 금방 간다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잠시만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 낫고요. 벼락치기 하는 사람보다는 평소에 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평소에 하는 사람보다는 미리 하는 사람이 더 낫고요. 됐어요? 이건 약간 거의 진리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정규 수업 때도 내가 되게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거는 바로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거는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께서는 좀 애석하게도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이제 최선을 다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최대치가 100점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띵까띵까 놀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 내신 때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어 100점이 나올까요? 그럼 개나 소나 다 100점이지. 말이 안 되죠. 시험은 절대 그렇게 구성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전부 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너네 맨날 매일매일 워크북 해갖고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 고생 많이 했잖아. 변형 문제 풀고 도식화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100점 나왔나요? 아니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 변수는 굉장히 많죠. 그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이제 평상시의 학습력에 대한 뭐 변수일 수도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지능, 머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시험 수준, 더 나아가서 수능 시험 수준은요.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능까지의 영역은요. 솔직히 머리의 영역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카이는 재능이라 생각해요. 스카이는 재능이라 생각하고요. 인서울은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카이는 솔직히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 것 같아요. 머리 좋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인서울을 가냐 못 가냐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로 저는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이제 동문 수학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편입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요. 그 편입 영어는요 수능 따위랑은 난이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영어가. 왜냐면은 이제 그 GRE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 GRE라는 시험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토플은 알죠? 토플 시험. 토플 시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유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영어 시험.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토익보다 어려워요. 보통은. 근데 GRE라는 시험은 어떤 거냐면은 유학생이 대학원을 가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 GRE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원어민이 3년은 공부해야 되는 난이도입니다. 그게 GRE의 수준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건데 그냥 겁나 어려운 한국어 능력 시험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이제 편입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냐? GRE와 토플 중간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대충 체감이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편입 영어 공부를 할 때 같이 이제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걸 못 읽었어요. 네. 이걸 못 읽었어요. 발음을 못했다고. 파닉스도 안 된 친구였어요. 나랑 동갑이었거든요. 제가 편입 영어를 22살 때 공부했는데 이걸 못 읽었어요. 아예 영어의 기초가 없었던 친구예요. 내가 결론만 말할게요. 이 친구가 어디 갔는지 알아요? 편입해서 연대 영문과 갔어요. 네? 영문과요? 네. 연세대학교 영문과 갔다고. 스카이 중에 Y를 갔다고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느낀 바가 많았어요. 당시에. 뭘 느꼈냐? 아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잘했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거는 뭐 모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정말 노력하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평생 살면서 이 친구 이상으로 노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저는 그 전까지는 스카이는 재능이야. 이거는 솔직히 머리가 안 되면 못 가. 솔직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갔잖아요. 아니 화를 못 읽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영어를 못했어요. 지금의 여러분보다. 근데 편입 공부를 그 친구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편입 영어 시험이 보통 이제 연말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껏해요 10개월 공부한 거잖아요. 10개월 만에 그 영어 밑바닥 수준에서 영어 끝판왕인 편입 이 차이가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뚫고 연대 영문과를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 진짜 놀랐거든. 이 결과를 보고.
참고로 그 편입영어 그 반에서 학원을 다닐 때 제일 기초반이 있거든요. 제일 기초반. 제가 제일 기초반부터 시작했었는데 제일 기초반 독해 수업 첫 시간에 뭐 했는 줄 알아요? 전년도 수능 영어 풀었어요. 기초반 제일 첫 시간에. 자, 우리 기초반이니까 좀 쉬운 거부터 하자 하면서 시험지를 나눠줘. 그게 작년도 수능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 친구는 손도 못 댔죠. 그랬던 친구가 그 연대를 갔다는 거를 이제 제가 소식을 듣고 당시에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이 친구가 시험 보기 전날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연대를 갈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연대가 아니라 다른 데 가야지.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간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스타워치를 3개를 들고 다녔었어요. 스타워치를. 이건 이제 잠깐 소개해 주는 건데 스타워치를 3개를 들고 다녀봤고요. 뭐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견출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하루 이제 24시간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걸 얘가 설정을 해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뭐 12. 그러면은 얼마나 뭐 8?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로 설정했는지 몰라 나는. 대충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시계대로 뭐 분단위까지 맞춰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시간대로 얘는 맞춰서 살려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갖고 야 음료수 한잔 마시러 가자. 그래 알았어 하면서 얘가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 줄 알아? 띡 누르고 나와요. 이게 시간이 가고 있는 거 다 멈춰 있어. 이것만 시간이 가고 있어. 자, 야 잠깐 쉬자. 공부 멈추고 기타 누르고 음료수 마시러 가는 거. 그렇게 살았었어. 나는 걔한테 좀 속된 말로 미쳤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이러고 사냐고. 여러분이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러고 사는 게. 기계도 아니고. 그렇잖아. 근데 뭐 어쨌든 간 이 친구는 이런 어떤 틀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뭐가 잘 됐었나 보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간 각자 이제 학습에 있어서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 노하우대로 이 친구는 잘 꾸준히 믿고 밀어붙인 결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소식은 저도 못 들어서 지금 뭐 하고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단기간에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저는 행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행운의 영역. 내가 아까 전에 그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로또 사러 갔어요. 로또 사왔습니다. 로또가 당첨됐어. 그럼 이제 전 다음 주부터 출근을 안 하겠죠. 농담이고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잠깐의 어떤 행운을 바라는 그런 행위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꾸준함은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는 거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값이 나온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적인 거는 단기적으로 뭔가 우리가 반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영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썼었죠. 그보다 더 최악은 뭐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됐어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휴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더불어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마인드는 어떨까?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없잖아. 다 이번 시험 잘 봐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잖아.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죠? 공부 존나 하기 싫다. 이것도 다 갖고 있잖아. 이 두 개가 공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는 하기 싫어. 근데 성적은 잘 나오고 싶어. 근데 그게 양립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 아인슈타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얼마나 잘 이겨내고 하느냐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가르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끝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번 시험을 망쳤을 때 여러분의 마인드가 나 다음 시험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아니야. 다음 시험 때 더 열심히 할 수 없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험 때가 아니라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적은 계속 제자리 걸음 많이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강의를 12년 동안 하면서 무수하게 많이 봐온 학생들의 표본을 총취합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분명히 신빙성이 있어요. 네,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결론은 열심히 해라.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짤막하게 좀 얘기를 전달했고 질문 부분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좀 받아주도록 하고요. 질문이 없는 분은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질문이 있지만 집에 일찍 가고 싶다 하시는 분도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안 붙잡을게요. 안 붙잡을게요. 본인이 질문할 게 있다면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은 학습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진도를 나갈 건데 우리 지난번에 그 29번까지 했었나? 네. 경제 어쩌고. 그 세이의 법칙까지 했었죠? 네. 네네. 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34번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빡빡할 거예요. 좀 쉬는 시간 없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목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끊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잘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첫 문장 들어볼게요. Hunt can explain. 사냥은 설명할 수 있는데 how 이하를 설명할 수 있어. Humans developed reciprocal altruism. 자, 이거 우리 단어 시험에 나온 거죠. And social exchange. reciprocal 하면은 호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호혜. 호혜가 뭔지 알아요? 호혜. 상호적인 혜택.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 호혜라는 게 상호 혜택. 됐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뭔가 이제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걸 호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그 다음에 altruism 하면은 이게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이타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반대는 이제 이기주의 또는 배타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냥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인간이 발전시켰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대. 뭐를 발전시켰냐? 호혜적 이타주의와 사회적 교류를요. 됐어요? 그럼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거니까 뭔가 좀 이로운 점을 주고받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씨. 됐어? 이거랑 사회적 교류 이거를 발달시켰대요. 뭐가? 사냥이. 됐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게. 아니 사냥이랑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씨 이거랑 뭔 상관이지?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좀 생각이 들어야겠죠. 미리 말하면 여기가 그래? 주제입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했잖아요. 결론이 뭐야? 사냥은 인간이 상호 이타주의 그리고 사회적 교류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제 나왔으니까 이제 근거들이 나와야겠죠. 왜 사냥이 이거를 어떻게 사냥이 이거를 발달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데 Humans seem to unique. 자, 인간은 특별해 보인답니다. Among primates, 영장류 중에서요. In showing, in ing 하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뭐를 보여줘? Extensive reciprocal relationships. 호혜적인 관계, 그러니까 광범위한 호혜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장류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유니크하답니다. 특별하대요. 자, 근데 어떤 관계냐? That can last years, decades, or a lifetime. 지속될 수 있대. 몇 년, 몇십 년 또는 평생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광범위한 호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장류들 중에서는 특히나 특별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은요 어떤 관계성이 생기면은 이 관계성이 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이제 그 다른 영장류 뭐 원숭이나 이런 애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지 왜 그런지는 아직 얘기 안 했잖아. 사냥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냥이라는 키워드랑 그리고 그 어떤 상호 간의
어떤 뭐랄까 이타주의 이거의 관련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사냥과 상호 이타주의의 관련성을 찾아야 돼. 관련성. 그래서 이 둘이 뭔 관련이 있는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볼게요. Meat from a large game animal 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게임이라는 단어 이거 의외로 잘 나오는데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거든. 게임이라는 단어가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큰 사냥감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겠죠. 됐어요? 그 고기가 comes in quantities 양으로 온답니다. 어떤 양으로 오냐? That exceed 초과하는 양으로 온대요. 뭐를 초과하냐면 what a single hunter and his immediate family could possibly consume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럼 single hunter니까 그 사냥꾼 한 명 그리고 그의 immediately family가 직계 가족이죠. 그래서 그의 직계 가족이 아마도 섭취할 수 있는 것 됐어? 이것을 초과하는 양으로 온대요.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사냥감의 고기가 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냥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사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기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잘 봐봐. 사냥감 고기의 양이에요. 자 그럼 요 내용만 좀 간략하게 써보자면 사냥을 통해 얻은 식량입니다. 근데 이 식량이 어떻다고요? 이 식량이 사냥꾼과 그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그냥 한 가족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한 가족의 어떤 먹는 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된다고.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사냥을 통해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았어. 그럼 니네 저녁 식사하고 멧돼지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우리 4인 가족이 못 먹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족의 먹는 양보다 사냥을 통해 얻은 식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사냥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까지 나왔어. 근데 아직 이것까지는 몰라요. 아직 몰라. 다음 이어서 볼게요. Furthermore 게다가 hunting success 사냥의 성공은 is highly variable 매우 가변적이래요. 가변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사냥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날은 사냥에 성공해서 큰 고기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날은 사냥에 실패해서 쫄쫄 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즉, a hunter who is successful one week. 자, 한 주에는 성공적인 사냥꾼이 might fail the next. 다음 주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됐죠? 가변적이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서 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냥 성공의 가변성을 얘기했습니다. 사냥 성공의 가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근거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냥과 상호 간의 이타주의의 관련성은 알 수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정보가 필요해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these conditions. 자, 이러한 조건이 뭐야? 이거죠, 이거. 됐어? 1, 2번 조건 말하는 거야. 이 1, 2번 조건은 encourage 뭘 장려하냐면 food sharing from hunting.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됐어요? food sharing. 음식 공유를 장려한다는 거야. from hunting. 사냥으로부터 얻은 음식 공유를 장려한다고. 1, 2번이라는 조건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 근데 고기를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해. 근데 한 가족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고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야 사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렵 채집 시절인데 그 시절에 냉장 시설이 잘 돼 있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먹어서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냅두면 썩어버리겠죠.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웃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음식 공유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얘기는 그러면 뭐냐면 사냥 성공의 가변성은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미리 말해줄게. A라는 가족이 있고 B라는 가족이 있어. 자, 그럼 얘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들이 사냥에 성공했어. 그래서 고기를 이만큼 얻었어. 근데 다 못 먹어. 그래서 이만큼 떼갖고 얘네 가족한테 주는 거야. 얘네는 사냥을 실패했어. 됐어? 그럼 이제 얘네는 공짜로 얻어먹은 거죠. 됐어요? 자, 근데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반대가 됐어. 얘네는 사냥에 실패해서 얻은 게 없어. 근데 얘네가 사냥에 성공해서 이만큼 고기를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만큼 떼갖고 또 나눠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 아니야? 상호간의 이타주의잖아. 됐어요? 호혜적인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진 거잖아. 뭘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
이해됐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사냥을 통해서 상호간의 이타주의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 내가 만약에 나눠줬었으면은 받은 애는 보답하고 싶어서라도 다시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이게 인지상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냥 성공의 가변성에 대한 얘기도 들어간 거죠. 내가 이번에 나눠주는 거는 다음에 실패했을 때의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됐어? 오케이? 내용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설명이 나올 테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cost to a hunter. 자, 사냥꾼에게 드는 비용이래요. 어떤 비용이냐? Of giving away meat니까 give away, 나눠주는 거야. 고기를 나눠주는 거에 대한 비용이랍니다. 어떤 고기야? He cannot eat immediately. 그가 즉시 먹을 수 없는 고기래요. 무슨 말이야? 지네 가족 다 먹고 남은 고기겠죠. 됐어요? 즉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고기를 나눠준대. 고기를 나눠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주는 거니까 이걸 비용이라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비용이 어떻다고요? 낮대요. low, 낮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힘겹게 사냥해갖고 고기를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가 큰 비용을 남에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Because 왜 그러냐? He cannot consume. 그는 섭취할 수 없거든. All of it himself. 그가 스스로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잖아. 그리고 leftovers. 남은 고기가 will soon spoil. 상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냅두면은 상해요. 다 먹지는 못해.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차라리 남이 먹는 게 낫다는 거지.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히려 플러스가 될 소지도 있겠죠. 뭐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요. 다음 내용 볼게요. The benefits라고 나왔네. 2점 나왔어요. 그 혜택이 can be large,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혜택은 클 수 있대. 잘 봐봐. 비용은 낮아요. 비용은 낮은데 혜택은 커. 그럼 이거 뭐야?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턴 아니에요? 그렇죠? 로우 리스크. 리스크는 낮아. 왜?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라고 할게요. 본문에 코스트라 나왔으니까. 로우 코스트야. 비용은 낮아. 왜? 어차피 나는 못 먹고 남겨봤자 썩어버려. 그럼 나눠주면은 저 사람들의 환심이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형성돼요. 됐어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혜택이죠, 혜택. 하지만 혜택은 클 수 있대요. 왜? 뭐 할 때? those who 하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those who are given his food. 그의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return 돌려주잖아요. The generous favor later on. 나중에 관대한 호의에 보답한다는 거겠죠. 됐어요? 뭐 할 때? 그가 has failed. 실패했을 때요. To get food for himself. 그가 직접 음식을 얻는 것을 실패했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까 나왔던 헌터 말하는 거야. 헌터, 사냥꾼. 여기서 말하는 도즈는 다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가족. 됐죠? 이 내용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사냥에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중에 얘가 호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얘가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돕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In a sense, 본질적으로 hunters, 사냥꾼들은 can store, 저장할 수 있대. extra 여분의 고기를요. In the bodies of their friends and neighbors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 좀 쳐볼게요. 좀 긴데요. 자, 밑줄 좀 쳐볼게요. 사냥꾼들은 여분의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어디에 저장할 수 있느냐? 몸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들의 친구나 이웃의 몸에 저장할 수 있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 나눠갖고 일종의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준 만큼 받을 수 있다는 맞아요. 비슷해요. 자,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 가족, B 가족이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이게 고기의 양이라고 그냥 쳐봐요. 고기의 양. 자,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이 남았어. 이만큼이 남았어. 이건 다 먹었어. 그래서 이거를 얘네한테 준 거야. 얘네한테 줬어. 그럼 B 애들한테 줬으니까 B 애들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양을 먹은 거죠. 됐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칸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은요 4분의 3만큼 먹은 거야. 됐어? 그럼 4분의 1은 얘네한테 줬으니까 우리가
아예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저장해 놓은 개념이라는 거야. 저장해 놓은 거. 왜 저장해놨다는 표현을 썼을까? 다음번에 얘네가 사냥에 실패하고 얘네가 성공했어.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만큼 떼갖고 줄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루로 따진다면은 얘네는 4분의 1만큼을 손해봤어. 근데 이틀로 따지면 어때요? 다음날 얘네한테 4분의 1만큼을 받았어. 그러면 이틀로 따지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고기 하나를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이만큼을 얘네한테 떼서 줘갖고 얘네 몸속에 저장시켜놨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얘네 몸속에 저장을 시켜놨고 얘네가 또 사냥에 성공을 해갖고 똑같은 양을 다시 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오케이?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냥꾼들이 그들의 친구와 이웃의 몸에 여분의 고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냥에 이제 실패했을 때 고기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됐죠?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내용이 뭐로 나올 수 있을까?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밑줄 내용 추론.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낼 수 있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그들의 친구와 이웃의 몸에다가 여분의 고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럼 이 저장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무엇이다? 내가 어떤 이제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요? 베푼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됐어요? 그래서 베푼 호의라는 건 좀 정확하게 말하면 고기죠. 내가 나눠준 고기를 같은 양을 내가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됐어요? 그거는 따로 안 쓸게요. 이 정도만 써도 이해되죠? 같은 양의 고기를 나눠주고 다음에 똑같은 양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됐어?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베푼 호의에 대한 보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다. 됐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축 의미 추론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가 있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글에서 출제할 만한 포인트들은 저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30번 문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도 나왔겠죠. 대입 파악이나 흐름, 연결사, 빈칸, 삽입, 순서, 함축 의미 추론 다 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죠, 종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대입 파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 함축 의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삽입이랑 빈칸 요 4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입 파악을 좀 먼저 정리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주제와 제목을 제가 좀 써드릴게요. 주제와 제목. 아이고 잠깐만. 자, 일단은 주제부터 좀 쓰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야 되나? 뭐 이 정도? 인간은 사냥을 통해 음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류를 발전시켜왔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첫 문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도 하나 써드릴게요. 제목은 근데 제목은 사실 첫 문장이 그냥 제목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좀 다른 거는 써볼까? 상호 이타주의와 사회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사냥. 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 주제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다 한 첫 문장이죠, 첫 문장. 됐어요? 그래서 아까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높아심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제 내용상으로 혹시라도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또는 도식화할 때 좀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만 좀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요. 여분의 고기를 나누는 행위라는 건 나누는 것은요 결국에는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혜택을 주고받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호혜라고 했습니다. 호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타인의 몸에 부기를 저장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위나 마찬가지다. 됐어? 여분의 고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몸에 고기를 저장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왜냐면은 혜택을 주고받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너네가 혼자 공부할 때 까먹을까봐 마지막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 썼으면 요거는 내려도 되니? 주제 제목? 아직 다 못 썼니? 썼니 안 썼니? 내려도 돼요? 이거 내릴게요. 자, 그리고 연결사로 나올 만한 건 연결사가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however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 furthermore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결사는 매번 뭐 얘기하지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성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입 포인트 하나만 잡을게요. 삽입 포인트는요, these conditions 이 문장입니다. 여기 these conditions. 여기서 말하는 these conditions가 말하는 게 뭐였죠? 첫 번째는 고기의 양이 그 한 가족이 먹는 양보다 더 크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사냥의 성공의 확률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음식 공유를 장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됐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함축 의미 추론 부분으로 제가 표시한 마지막 문장 있죠. 그 마지막 문장. 그리고 첫 문장. 첫 문장에서는 이 부분. 여기 하우절 전체. 여기 전체.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주제문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삽입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food sharing 있잖아요. food sharing. 여기서 sharing이라는 거. 뭐 food sharing 해도 되고 sharing. 어쨌든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기도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요 부분. 여기 hunters 여기 요 문장. 이 문장도 뭐다?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빈칸으로 될 수 있는 게 세 군데나 돼요. 아셨죠? 총 세 군데. 다시 한번. 첫 문장 어디 갔냐? 여기 how이야. 두 번째 share 여기 sharing. 세 번째 마지막 문장. 됐어? 이렇게 세 개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체크 못한 사람. 아이 두 번 얘기했는데 다시 봐. 뭐라고? 여기 아까 삽입 표시한 문장 여기 푸드 쉐어링 있잖아요. 푸드 쉐어링 밑에서 두 번째 줄 됐어? 또 체크 못한 사람 없어? 자 넘어갈게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31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첫 문장부터 sometimes 때때로 it is a simple product. 자, 바로 더 단순한 제품이랍니다. 강조 구문이니까 대절 이하가 바로 더 단순한 제품이에요. 대절 이하가 뭔데? Gives a business competitive advantage. 기업에게 비교 우위. 이 advantage가 우위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비교 우위를 제공하는 건 바로 뭐다? 더 단순한 제품이래요. 여기가 아마 빈칸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 첫 문장이 미리 말할게요. 여기도 주제입니다. 자, 첫 문장에서 뭐래요? 기업에게 비교 우위를 제공하는 건 바로 무엇이다? 더 단순한 제품이래요. 더 단순한 제품. 됐어? 비교 우위라는 거는 어떤 녀석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 이게 비교 우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게 뭐다? 더 단순한 거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더 복잡한 게 왠지 비교 우위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볼까? 자동차? 우리가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기본형 자동차를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깡통이라고 하죠, 깡통. 그러니까 옵션이 이제 자동차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옵션들이 별로 들어가지 않은 자동차, 되게 심플한 자동차죠.
그러면서 옵션이 추가될수록 당연히 차값은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즉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뭔가 옵션이 추가된다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렇지? 즉 복잡해질수록 좀 더 기능이 많을수록 기업끼리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얘네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있어, 이런 거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대 얘기. 오히려 더 단순한 게 비교 우위를 점할 때도 있다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떻다? 그러니까 더 단순한 제품이 그러니까 단순성이라고 할 거야. 단순성. 단순성이 뭔가 뭐라고 할까? 기업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게 비교 우위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주제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sometimes 나왔으니까 가끔씩 그렇다는 거야. 가끔씩.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단순성이 비교 우위를 제공할까? 뭔가 예시나 뭐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Until recently. 자, 최근까지 bicycles, 자전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자전거를 가지고 예시를 들려나 보다. 여기는요. 자전거는요, had to have, 가져야만 했대. many gears, 많은 기어를요. 종종 15개 내지는 20개 정도의 많은 기어를 가져야 했답니다. For them to be considered high-end. high-end라는 거 자체가 최고급을 말한 거거든요. high는 높은 거고 end는 끝나는 거잖아. 높이 올라가서 이제 끝이야.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그래서 최고급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최고급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입니다. 전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고요. 여기서의 for them은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얘네가 뭐 하기 위해서요. 됐어? 그것들이 여겨지기 위해서 최고라고.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자전거 시장에서는요 복잡성이 비교 우위를 점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지? 기어가 많을수록 하이엔드라고 여겨졌으니까. 됐죠? 자, 근데 벗이 나왔어요. 그럼 벗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반대 내용, 즉 어떤 게 나와야 돼? 단순성이 비교 우위를 점한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됐어? 하지만 fixed gear bikes니까 고정된 기어 이제 자전거래요. with minimal features래요. 최소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정식 기어 자전거가 have become more popular.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대. as 뭐 하면서요? those who buy them. 그 자전거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면서요. to pay more for much less니까요. 그러면은 훨씬 적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한대요. 됐어? 그러니까 더 적은 것에 대해 더 지불하는 것에 행복해하게 되면서 더 인기가 있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훨씬 더 적은 건 뭐냐면 아니 기능이 적잖아. 심플하잖아. 그렇지? 근데 어떻게 된다? 값은 더 낸다는 거야. 돈은 더 지불한다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음식 같은 데 보면은 무설탕이 더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무설탕이면 설탕을 뺀데 이게 왜 더 비싸? 저는 매번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무설탕이잖아. 설탕을 뺐잖아. 그럼 설탕 뺀 만큼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단순해서 그래요. 당연히 뭐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게 뭐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단순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비싸. 무설탕이 더 비싸고 무슨 뭐 제로 막 이런 게 더 비싸. 오히려. 근데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사요. 이거 먹으면 왠지 살이 안 찔 것 같아 하면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적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하는 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더 인기가 있다고요. 단순하게. Simply is best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overall profitability of these bikes. 이러한 자전거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은요. is much higher. 훨씬 더 크답니다. 수익성이 훨씬 더 크대. 뭐보다? The more complex ones보다. 그러니까 더 복잡한 것들보다요. 더 복잡한 자전거보다. 왜 수익성이 클까?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A가 있어. 자전거 B가 있어. 자,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 있고 소비자 가격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윤적인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전거 A는 기능이 많아.
한자 안 쓸게. 자, 기능이 많아. 얘는 기능이 적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잘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능이 많다는 거는요. 투자 비용도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뭐 기술 개발비도 들어갈 테고 아니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 내가 그 만드는 데 들이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능이 적다는 거는 투자 비용이 낮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가격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가격은 얘가 예를 들어서 고가야. 얘는 한 중간이야.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윤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보다 얘가 이윤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A 만드는데 그냥 더 쉽게 말하자면은 자전거 A 만드는데 1,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1,000원이 필요해. 자전거 B 만드는 데는 100원이 필요해. 근데 얘를 한 대 판매하면 얼마를 받느냐? 2만 원을 벌 수 있어. 근데 얘를 팔면 얼마 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9,000원을 벌 수 있어. 그러면은 이윤이 어디가 더 많이 남는데? 여기가 더 많이 남잖아요. 아닌가? 계산 잘못했나? 미안해. 19,900원 들어갈게.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아무튼 이거 그냥 대충 내가 숫자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19,000원의 이윤을 본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19,800원의 이윤을 본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쓴 거예요. 숫자는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야? 가격이 얘가 더 싼데도 불구하고 이윤은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 아니 이게 오히려 더 비싸다니까? 이게 오히려 더 비싸다고. 이게 오히려 3만 원이야. 얘보다 더 비싸.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익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얘보다. 들어가는 돈은 적어. 근데 판매가는 더 비싸. 훨씬 더 크겠죠.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겠죠. 이해되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They do a single thing really well. 자, 그들은요 한 가지의 것을 정말로 잘 한답니다. Without 뭐 없이 the cost of added complexity. 추가되는 복잡성에 대한 비용 없이래요. 자, 추가되는 복잡성의 비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옵션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까 말했던 자동차의 옵션. 자동차의 옵션은 뭡니까? 추가되는 건데 옵션을 달면은 복잡해지죠. 근데 그 옵션을 달려면은 비용이 들어가잖아.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추가되는 그런 이제 복잡성에 대한 비용이 없잖아. 그렇지?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자전거가 지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라면 뭐겠습니까? 그냥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퀴 이거 페달 돌렸을 때 잘 가는 게 자전거의 기본 기능 아니야? 이게 엄청 잘 된다고. 기어고 뭐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어쨌든 잘 간다고. 자동차로 따지면 뭐야? 아니 밟으면 잘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잘 선다고. 이게 자동차의 기본 기능이잖아. 그게 잘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잡성이 빠져버리니까 기능적인 면이 빠져버리니까 이윤이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장. Companies should be careful. 자,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Of getting into a war.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요. 갑자기 웬 전쟁? 이어서 볼게. Or adding more features. 더 많은 특징을 추가하는 거에 대한 전쟁이래요. 됐어요? 더 많은 특징을 추가하는 전쟁이 뭐겠습니까? 쟤는 저 기능 넣었네? 우리는 다음에 저거 넣자. 쟤는 저거 넣었네? 우리 다음에 저거 넣자. 점점 추가되는 거죠.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즉, 더 많은 특징을 추가하는 전쟁이라는 거는 기능을 추가하는 경쟁. 그러니까 그 기능 추가에서의 경쟁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With their competitors, 그의 경쟁자와.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will increase cost, 비용을 증가시키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의 확실히 수익성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왜 코스트가 많이 들고 왜 수익이 낮아지는지 이해되죠? 내가 기능을 추가할수록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값은 똑같아. 내가 이전 버전도 3만원이고 이번 버전 새로 만든 것도 3만원이야. 가격은 똑같아. 근데 드는 비용은 더 들어가. 그럼 당연히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비례 관계잖아. 당연한 거죠.
Because of competitive pressure on price. 가격에 대한 경쟁적 압박 때문에. 심지어 가격은요 더 싸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쟤네는 저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가격을 오히려 낮췄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수입이 이제 이 회사의 수입이 낮아져. 그럼 수입이 낮아진다는 거는 얘네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낮아지겠죠. 아니 개발해봤자 돈 버는 거 별로 없는데 누가 개발하고 싶겠어.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 회사에. 그러면서 이제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약간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겠죠. 그 얘기까지는 뭐 생략하고요. 자, 이 글에서 가장 출제하기 좋은 건 전 딱 하나 눈에 띈 게 있습니다. 바로 어휘예요. 어휘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어휘나 흐름. 왜 그러냐면 이 글은요. 지금 이제 관련성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비교하는 글이잖아요. 이 글은요. 뭐를 비교하는 거야? 단순성이랑 복잡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비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떤 수익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성이 올라갈수록 수익성은 떨어진다.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은 복잡성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수익성까지 따져볼게요.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거야. 얘네 둘로만 따지면요.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단순성이 올라가면은 수익성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단순성과 수익성은 비례관계, 복잡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글은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뒷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뒷내용이 만약에 주어가 단순성에 대한 거야. 그러면은 좋은 내용이 나와야겠죠. 수익적으로. 됐어? 근데 주어가 복잡성에 대한 거야. 그럼 수익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겠죠. 됐어요? 내용이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류에서 제일 학생들이 헷갈리게 할 만한 문제가 뭘까? 어휘라는 겁니다. 어휘나 흐름 문제. 됐어요? 이걸로 출제하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휘로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단순성, 복잡성,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휘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 어디에서 낼 만한가? 일단은 첫 문장에서는 일단 샘플어를 체크를 해볼게요. 주제문은 원래 보통 어휘 부분을 잘 안 건드는데 일단은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샘플어를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낼 건 없어요. 근데 하나 내가 물어볼게. 이 문장에서 어휘로 출제할 건 없는데 이 문장에서 얘네랑 관련성 있는 말은 어떤 걸까? 얘네랑 관련성 있는 이 문장에서 딱 한 단어만 찍어봐. 단어요? 네, 내가 생각한 단어가 있어요. 딱 하나. 저랑 생각이 똑같은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얘네랑 관련성 있는 딱 하나의 단어. 뭘 것 같아? 어떤 거? 하이엔드? 또 다른 사람? many gears. 한 단어, 한 단어. 두 단어로. 한 단어. 뭘 것 같아? 지범아 뭘것 같아? 얘네랑 관련성 있는 거. 단순성, 복잡성, 수익성. bicycle. 바이시클, 요거야? 바이시클은? 네. 네네. 또? gears. 기어즈? 여러 개 나오네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네. 혜린이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하이엔드? 오케이. 하이엔드가 좀 편해요. 일단 다른 분들은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생각한 거는요, 매니예요. 아주 심플하죠. 아까 매니 기어스에서 매니만 말했으면 되는데. 이게 뭐 정답이니 뭐니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요. 자전거는 많은 기어를 가져야 됐다라는 게 뭐예요? 복잡성에 대한 거 아니에요? 더 복잡해져야 됐다라는 거잖아. 하이엔드는요, 성능에 대한 거잖아. 성능에 대한 건 아니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성능을 위해서는 복잡성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능에 대한 얘기보다는 복잡성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매니가 아무래도 좀 가깝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어휘로 나오는 건데 사실 매니는 너무 쉽잖아, 단어가. 그래서 제가 생략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넘어가서 다음 문장.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잡혔죠? 어떤 거일 것 같아?
그렇지. 미니멀 나와야지. 됐어? 미니멀 맥시멈 딱 4개도 좋잖아. 단위가 원개로. 최소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야,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는 단순성이야, 복잡성이야? 단순성이잖아. 됐어?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 요 내용이 나와야겠죠. 좋은 내용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좋은 내용. 그래서 더 인기가 있다. 좋은 내용 나오는 거지.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죠? happy 좋은 내용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popular라든가 happy라든가 얘들은 연결되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어휘를요. 얘는 부수적인 거. 얘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앞으로는 메인 연결되는 말. 이렇게 표시할게요. 쌤이.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 이런 자전거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랍니다. 이런 자전거들이라는 거는 심플한 자전거, 단순성을 말하는 거죠. 단순성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uch higher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앞문장과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서 당연히 대놓고 나왔네요. complex. 그렇죠? 자, because they do a single thing real well without cost added complexity. 여기서는 added complexity가 중요하겠죠. 복잡성에 대한 거죠. 그렇죠? 이런 어휘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건 다 얘네랑 관련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fitability는 사실은 너무 대놓고 수익성이란 단어여서 얘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여기서는 adding more features 부분이겠죠? 더 많은 특징을 추가한다라는 거. 요 내용 자체. 이거는 어떤 한 단어로 잡기가 애매하네요. 이거 전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dding에 체크해도 되고 more에 체크해도 되거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말은 요거겠죠. increase cost. 그 다음에 reduce profitability. profitability. 요런 거. 됐어요? 네. 반비례 관계를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까. 되셨죠?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 끝났구나. 어쨌든 요 체크한 부분 뭐 요 정도가 어휘로 좀 출제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게 대입학을 또 출제할 수 있겠죠. 빈칸은 출제하기는 좋은데 이미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입학이나 어휘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31번 지문은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이었죠. 네,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서술형은 이제 우리가 서술형이나 어법 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지를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의 요지,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 요거 쓰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이건 요약이라고 해도 돼요. 요약으로 써도 됩니다. 요약으로 출제해도 괜찮겠다. 비례 반비례 관계, 비교 대조 나왔으니까 요약으로 출제도 좋아요. 여기서는 복잡성 또는 단순화하다, 향상시키다 이런 거에다가 빈칸 뚫어서 내면 돼요. 요약으로 만약 출제한다면. 그렇죠? 표시 좀 해줄게요. 복잡성, 단순화하다, 향상시키다. 됐어요? 이런 부분에 빈칸 뚫어서 내면 좋습니다. 영어로 써줄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하고 34번까지 절대 못하겠고 33번까지만이라고 하자. 33번까지만이라고. 자, 5만 샷 할게요. 저거 맞았어. 충전기 뺐는데 가격을 더 올렸거든. 충전기 빼고 가격을 올렸는데 이렇게나 팔렸어. 숙제가 얼마나 많아.
내 친구 보고 해봤어. 대답하면서 부를 수 있어. 아 이게 아니 나 이거 지금 내가 들어서 주려고 던지고 잠깐 무조건 들어서 안무를 잘라야 돼. 뭐해? 심장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꽤 많이 졌다. 봐봐 길어 보이지? 여기부터 너무 길어. 은근히 안 돼. 내가 알라고 싶어. 많이 나네. 그래. 브루치스톤 니가 보고 그럼 태준아, KS랑 같이 쉴 테니까 바꿀래? KS랑 같이 쉴 테니까 바꿀래? 나는 나쁘지 않은 딜을 했어. 왜냐면 보이스를 오늘 쉬가 네, 신호를 뽑아주면 안 돼? 난 잘해. 신호가 더 잘해. 없는데? 아니 있잖아 여기. 여기 하나 두 개는 하나가 아니라. 뽑아주면 안 돼? 이거 뽑아줄게 짧은 거. 아 짧은 거 뭐? 짧은 짧은 거 걸로? 무리려. 그런 거 지금 못 쓸까? 짧은 거 아닌가? 그냥 빗 빠지고. 아니야 아니야. 계속 여기 사람 사람 있어. 아니 사라졌다고 그럴까? 아니야 사라져. 빠지마. 아, 그 선생님이 성능이 그냥 안 선생님 보이지. 맞아. 그래가지고 진보 아니, 앉아서 썼겠지. 아 알겠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여름 공연은 거. 썼음 그래가지고 공간이랑 같이 써? 좀 두 손으로 손톱 해봐. 아니 아뭐두 손으로 해. 아 거기 봤어? 아니 그거 하고 그 핸드폰에서 소리 나는 거 같아. 스피커 틀어놓고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있거든. 정신도 안 아 잡았다. 아니 이래도 빨리 여러 오니까? 아 진짜. 아 웃겨 웃겨. 알았어. 너 이거 있어? 그지 뭐 얼마나 썼어? 많이 썼네. 아 진짜 너무 웃겨. 그래 좋아. 대각선 팔기네. 아니네 안 보면 보였네. 이거 좋다고. 아니 여기 있거든. 생일 선물 받았어. 되게 잘 보여. 다음 주 수요일 생일. 이거 좋아. 좋았어 좋았어. 이거까지 괜찮아. 이거 카메라 터져가지고 용이 때문에 아. 아니 안 뽑혀. 야 시간 방금 하나도 내가 들어. 바나나 아니 안 뽑힘. 바나나 어? 바나나 머리가 당연히. 오리지널 김치나 너무 박사시 보인다. 오리지널 김치나 진짜 오리지널 김치나 진짜 와 아니 내가 개웃기. 바이올린 사서 삐삐 있어? 아니 너 진짜 잘할 것 같지? 진짜 하나도 안 뽑았어. 아니 여기 있거든. 정말 너무 많아서 자꾸 여러 개 같아. 그럼 하나씩 해봐. 아 진짜 짜증나네. 지금 짜증나. 미안해요. 실치지가 맞췄다. 됐어? 오왔다. 아 이제 긴 거 뽑아야 돼. 긴 인물. 아 장애원 다 이거. 긴 인물 뽑아야 돼. 이렇게 넘기면 비싸. 아파. 누가 몇 개를 뽑은 거야 진짜. 아 하나 뽑았어. 누가 미안하다. 끝에만 있는 거. 흰색으로. 쓰면 컴퓨터 달라니까 너 다른 거 아 힘들어. 제 입에서 많이 나왔다. 힘들어. 그거 공개하시고 뭐라고? 핸드폰에서 최하를 달리던 핸드폰에서 최상을 달리던 근데 이
약간 그런 거 하는데 난 베리어 너만 써요. 무슨 빨리 다시 안경 맞출 거리네. 그래? 이거 정신머리가 맞추는 거 있으니까. 진짜. 나도 안 돼. 뭐? 조용 앉으시고. 자, 바로 이어서 볼 겁니다. 32번. 우리가 빨리 하면은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33번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32번 소재가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던 이제 소재인데요. 어떤 거냐면 언어. 여기서는 이제 언어라고 나왔는데 이제 다른 지문에서는 문자라고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랑 경제와의 관련성이에요. 언어와 경제와의 관련성. 됐어? 이게 이제 이 글의 메인 소재입니다. 자, 일단 첫 문장부터 바로 한번 읽어볼게.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argue, 주장한대요. 대절 이하라고. Humans, 인간들은요, develop language, 언어를 발달시켰대. For, 뭐로요? Economic reasons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뭐야? 주제. 바로 나왔죠.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언어가 발달했답니다. 인간의 언어가. 그럼 얘도 지금 이제 어떤 팩트를 먼저 전달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주장한다라고 말했으니까 먼저 주장 얘기하고 그럼 왜 언어가 경제를 통해서 발달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근거가 이제 나올 겁니다. When needed to trade, 우리는 거래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when needed to establish trust, 신뢰를 확립해야 됐어요. In order to trade,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됐어. 근데 거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신뢰가 필요하잖아.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거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음에 아마 나올 겁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어가 필요한 거야.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범이랑 뭔가를 거래해. 마우스를 내가 팔아. 얘가 사. 거래를 하려고 해.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해. 이걸로 신뢰를 어떻게 쌓아?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나오죠. Languages are very handy. 언어는 매우 handy하대, 편리하대. When, 뭐 할 때? You'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 너가 누군가와 거래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때 언어가 매우 편리하답니다. To all humans. 자, 초창기 두 명의 인간이 could not only 나왔으니까 버들서 찾아야겠죠. 여기 but이 나왔네요. also는 생략된 거야. 그래서 병렬 구조 보이지? 여기 우리랑 established. 자, 두 명의 초창기의 인간은요 합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to trade 3 wooden bowls. 그래서 세 개의 나무로 된 그릇을 거래하는 데 동의를 했대요. 뭐에 대해서? For 6 bunches of bananas니까 6다발의 바나나. 됐어? 이렇게 하는데 합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establish laws as well. 또한 그 규칙을 확립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됐어요? 그릇 세 개는 뭐다? 바나나 그리 귀찮아요. 바나나 6개. 됐어? 이런 규칙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야. 규칙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됐죠? 자, 이어서 What wood was used for the bowls? 자, 그 그릇들을 만드는데 무슨 나무가 사용되었는가? Where did you get the bananas? 너가 그 바나나를 어디서 얻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정보가. 그렇죠? That business deal, 그 상업적 거래는요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을 거랍니다. Using, 뭐를 사용해서는요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s, 단지 제스처와 혼란스러운 소음만을 사용해서. 이게 뭡니까? 문자와 언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제스처야. 제스처. 소음만 내고 있잖아. 내가 뭐 언어가 없으니까 이러고 하는 거야. 이걸 사용해서 이 상업 거래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당근마켓 못 써요. 글을 못 쓰는데. 그렇죠? 그리고 carrying out according to terms agreed upon. 여기서
어그리드 어폰이 참고로 이게 terms를 수식하는 거예요. 수치 수식하는 거고 이 term이라는 거는요 여기서는 어떤 기간이나 용어의 의미가 아니고요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조항. 어떤 법의 조항을 우리가 ter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 주어입니다. 뭐에 따라서 합의된 조항에 따라 그것을 즉 비즈니스 딜을 수행하는 것은 creates a bond of trust 신뢰를 구축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글의 순서가 아닙니다. 글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언어를 통해서 조항을 확립하는 거예요.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걸 확립하면 뭐가 됩니까? 신뢰성이 쌓이게 되죠. 됐어요? 이 신뢰성이 쌓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거래가 가능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이게 뭐예요? 큰 범주로 말하면 경제잖아요. 경제.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필요하고 신뢰도가 높으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 조항이나 규칙을 확립하려면 언어가 필요한 거죠. 됐어요? 지금 글의 순서는 역순으로 가고 있는 거야. 됐어? 우리가 이제 원래 순서로 가자면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가 가능해지고 결국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와 경제가 언어는 경제 때문에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자면 마지막 문장이죠. language 언어는요 allows 하게 해준대 우리로 하여금 to be specific 구체적이게 해준다. 구체적이게. specific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is where conversation plays a key role.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언어 이건 이제 정리하는 결론 문장이에요. 결론 문장.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요. 주제 재진술. 주제 재진술보다는요. 죄송해요. 요지가 좀 더 낫겠다. 요지. 미안. 주제는 아까 첫 문장에 나왔던 게 주제예요. 다시 한번. 언어는 경제적인 이유로 발달하게 됐다. 이게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언어는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이게 해주고 여기에서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게 해준다라는 건 뭡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조항을 확립하고 규칙을 확립하고 이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언어라는 말 대신에 대화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체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됐어? 마지막 문장이 하는 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마지막 말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마지막 문장.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구체화는 무엇이다? 구체화는 무엇이다? 어떤 거래에 있어서 구체화를 말하는 거겠죠. 됐어? 거래에 있어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글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가장 출제하기 좋은 거 당연히 대입학입니다. 대입학 출제하기가 제일 좋겠죠. 상업거래에서의 구체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를 발달시켰다라는 게 이 글에서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발달과 경제와의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그냥 이 글의 제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좀 짧으니까 그냥 이걸로 쓸게요. 잠깐만요. 상업거래에서 잠깐만. 이거를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업 잠깐만 아직 쓰지 말아보세요. 잠깐만. 아 이걸로 써야겠다. 아 좀 깔끔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되네. 이러면 되려나? 상업거래를 통해 구체적 의사소통. 아 잠깐만 상업거래를 통해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상업거래에서의 구체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이유로 언어가 발달되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나? 상업거래에서의 구체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이유로 언어가 발달되었다. 오케이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주제죠 결국에. 제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언어 발달과 경제의 상관관계.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빈칸 내기 참 괜찮은데 이 글도 specific 딱 빈칸 내기 좋거든요. 구체적이게 해준다. 다른 거 출제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좀 볼 건데 어휘로 낼 만한 포인트가 몇 개 보이네요. 어휘 포인트 몇 개 보이고요. 어법 포인트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어법 포인트가 사실상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서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다 쓰셨죠? 요거 다 쓰셨죠?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요거 있죠? 요거 요 문장 서술형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왜 서술형으로 출제하기가 좋냐면요, 어법 포인트가 꽤 많이 있는 게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이게 다 어법 포인트거든요. 얘도 어법 포인트예요. 지금 내가 체크한 게 다 어법 포인트야. 자, 한 문장에 5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문장이다. 어법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would have been 하고 나왔잖아. 이게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내가 진짜 지겹게 얘기 많이 한 거. 가정법의 본체는 뭐라고?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가정법의 본체는 뭐라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내가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알겠죠? 가정법의 본체는 다시 한번 if가 아니에요. if가 아니야.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정법의 본체입니다. if가 없다고 해서 가정법을 못 쓰는 게 아니야. 이 문장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지금 여기 would have been 나온 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거잖아. 과거에 과거에 뭐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뭐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상업거래가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이걸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결국 여기에서의 분사구문이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if절이라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오로지 제스처를 사용하고 혼란스러운 소음만을 사용한다면은 그 상업거래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됐어?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 실제로는 언어가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할 일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상업거래가 가능했겠죠. 반대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정법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서술형 단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사구문 때문에 체크한 거고, 여기는 이제 주어 자리입니다. 요 carry이 얘랑 병렬구조가 아니에요. 유진이랑 병렬구조 아니고요. 무슨 뭐 얘기, have been 뭐 이런 애들이랑 병렬구조 아닙니다. 그냥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됐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create. 당연히 carrying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야겠고요. agreed upon은 아까 terms 꾸며주는 거라 했죠. 합의된 조항. 됐어요? 합의된 거니까 PP형 쓴 거고. 됐죠? 어법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얼른 체크할게요.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는요, 일단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얘네랑 관련성 있는 거겠죠. 언어, 조항기침, 확립, 신뢰, 거래 이쪽 여기와 관련성이 있는 어휘들이니까 요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제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당연히 establish나 아니면 trust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신뢰를 확립한다는 거.
확립하다도 중요하고 신뢰한다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낸다고 한다면 차라리 establish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동사 쪽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 handy 편리하다라는 거 언어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컨덕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 당연히 agree 낼만하겠죠? establish 또 나왔네요. establish도 체크해 주겠습니다. 동사들만 나머지는 없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장 여기는 어휘 낼 거 없고요. 그 다음 impossible 당연히 낼 수 있겠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confusing 출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ond 출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요 정도? 또 그 다음에 어휘로 낼 만한 거. 맨 마지막 문장. 당연히 specific이죠.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나머지는 낼 거 없습니다. 됐죠? 자, 어휘로 출제하는 포인트 다 체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유의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됐죠? 자, 그래서 32번까지 봤고 시간은 좀 초과되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보강을 안 하기 위해서는 하나 정도 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보강해야 돼 우리. 33번까지만 가요. 33번. 자,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제가 미리 주제를 좀 빠르게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수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ne big difference. 한 가지 큰 차이점이야. Between 뭐 사이에 과학과 무대 마술이래요. 과학과 무대 마술 간의 한 가지 큰 차이가 바로 대절이야인데 대절이야가 뭐냐? While magicians hide their mistakes. 마술사들은 그들의 실수를 숨기는 반면에 그 청중들로부터 그 반면에 과학은요. You made your mistakes in public. 너는 너의 실수를 만든답니다. In public. 공공연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대중들한테.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실수를 공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마술사는 실수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마술과 이제 그 과학에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술이니 과학이니 얘기 나오는데 이게 키워드가 아니죠. 키워드는 뭡니까? 실수예요. 실수. 실수를 드러내느냐 숨기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어서 볼게요. You show them off so that everybody can learn from them. show off라는 거는 원래 과시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너는 그것들을 과시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실수. 됐어요? mistakes야, mistakes. 당신은 실수를 드러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실수로부터. 됐어? 바로 이어서 this way 이런 식으로 you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s experience. 너는 얻어요. 이점을요. 모든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는 이점을 얻게 된대. 그리고 not just your own idiosyncratic path라고 하는데 idiosyncratic이라는 게 이제 별주 단어로 있죠. 맨 아래 보시면요. 개인에게 특유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지 너 자신에게만 특유한 길에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배우게 된다는 건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있죠. 나가 있고요. 타인이 있어요. 그럼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요. 타인이 실수를 한 거를 내가 보고 배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이라는 이점을 얻게 된다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란 건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저지른 어떤 실수?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게 실수였네? 그럼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미리 경험을 한 거잖아. 됐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또는 내가 실수한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너 자신만의 특유한 길이라고 표현했죠. 너 자신만의 특유한 길이 뭐야? 너만의 방법으로 뭔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에서 뭔가 뭐 실패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있었어. 시행착오가 있었어. 실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내가 길을 다른 식으로 간다라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래서 through the space of mistakes라고 나온 거는 그냥 부연적인 겁니다. 실패의 영역을 통해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영역을 거쳐서 온 자신만의 어떤 특유의 길뿐만 아니라 not just 그냥 뭐뭐뿐만 아니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에 이점을 얻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벌써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나왔는데요. 결국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this by the way. 자, 한편 이것은 is another reason. 자, 또 다른 이유인데 관계부사 y 나왔죠. We humans are so much smarter than every other species. 우리 인간이 so much smarter, 훨씬 더 똑똑하되 누구보다 다른 모든 종들보다 똑똑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대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똑똑한 이유는 실수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한 이점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실수로부터 계속 우리가 뭔가 얻을 수가 있다. 됐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 It is not 하고 나왔고 여기 but 나왔죠. not A but B죠. 됐어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라는 거고 항상 내용상으로 중요한 건 B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은 대절이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절이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앞에 있는 대절 먼저 볼게. 우리의 뇌가 are bigger or more powerful. 더 크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대요. 또는 심지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대. to reflect. reflect는 reflect on이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반영하다, 고찰하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our own past errors라고 나와 있죠. 우리 자신의 과거의 오류. 됐어? 이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됐어? 뭐가 아니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인간이 다른 모든 종들보다 똑똑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인간이 다른 모든 종들보다 똑똑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뇌가 커서 뇌가 더 강해서 그게 아니야. 또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we share the benefits. 우리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어떤 이익이냐면 우리 개인의 뇌가 have earned, 얻었어. 뭐로부터? 그들의 개인적인 역사래요. trial and error는 시행착오란 뜻이죠. 그래서 시행착오에 그들 각각의 역사로부터 학습해온 이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됐어?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다른 종들보다 왜 똑똑하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실수한 것을 보고 배운. 그러니까 보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공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야, 쌤이 옛날에 고등학생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가 망했었거든? 너네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뭔데? 내가 경험했던 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실수의 경험을 했던 걸 공유한 거잖아. 됐어? 그럼 너네는 이제 뭐야? 그거를 안 겪어봐도 그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알려준 거니까. 즉 내가 실수한 거를 공유해줬고 여러분은 그거를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똑똑한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종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똑똑하다? 이 내용은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니야. 핵심 내용은 뭐예요? 실수로부터 인간이 뭔가를 많이 배울 수 있다. 실수, 시행착오로부터 얻는 이점이 많아. 됐어? 이게 핵심 내용인 거야. 이 글은 대입학으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 대입학으로 내기가 좋냐면요.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거를 보기문에 쓰기가 아주 좋아요.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게 뭔데?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 똑똑한 이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맞죠? 땡이에요, 땡. 오케이?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 글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똑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인간은 자신이든 또는 타인이든 간에 실수로부터 뭐든지 배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아니 소재가 뭐였는데 실수로부터 배운다가 중요한 거였잖아. 됐어? 그러니까 대입학으로 낚시하기가 되게 좋은 글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됐어? 마지막 문장이 주제예요.
주제에 좀 가깝습니다. 주제에 가까워요. 명확히 주제문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애매해요. 이 글은요. 근데 가장 주제에 가까운 게 그나마 마지막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전체가 주제라기보다는요. 대절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 더 뒷부분. 됐죠? 결국 이 대절 이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특히 이거죠. 이거. 타인의 실수를 타인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배워. 그러니까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스마트해진다는 건 다시 한번 뭐야?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보다 보고 배운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됐나? 자,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은 실수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유하면서 영리해졌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게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럼 주제를 한번 써볼게요. 영리해졌다는 것도 어쨌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이렇게 간단하죠? 실수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유하며 영리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요약을 좀 써볼게요. 요약은 좀 긴 버전으로 쓰겠습니다. 긴 버전이기 때문에 실수, 배웠다, 똑똑해졌다 이 얘기까지 다 포함이 돼야 조금 내용이 좀 길어지겠죠. 긴 버전 요약은 영어도 제가 다 써왔으니까 일단 한글로 먼저 좀 써드릴게요. 네, 좀 길죠? 영어로도 써줄게요. 어우, 길다 길어. 아, 써 이씨. 쓸데가 없어. 아, 왜 없어? 나는 아래 쓰지도 않았는데 나도 써왔는데 왜 쓸데가 없어 이씨. 안 돼. 폰으로 보면 공부 안 해. 포스트잇 좀 올려. 안 돼. 난 지범이 너가 그렇게 성실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자자자. 다 되셨으면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업은 다 끝났고 이제 남으셔야 하는 분들은 이제 두 부류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하면 첫 번째는 단어 테스트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 저한테 셀프 테스트지를 받아가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나눠주셔야 되고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남았냐? 못 받은 사람들이 많나 보네. 오늘 자료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해석 테스트 못 받은 사람 여기야? 시험지 하나인데? 뭐야 이거? 이게 왜 6페이지 붙어 있냐? 쌤 해석 테스트 그거 저한테 2개 들어와가지고 저 뒤편에다가 넣어놨는데 자습실에서 가져올까요? 이 뒤편에 놨다고? 그 자습실 그 뒤에 쪽에 근데 이거는 또 출력하고 잘못된 6페이지가 없네 이건 또?
혹시 6페이지 없는 사람? 6페이지만 남는데? 이럴 리가 없잖아. 한번 자기 것들 다 확인해 보세요. 승우가 오늘 저기 시간 맞춰서 온 거야? 아 그랬구나. 승우는 그러면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일단 답실로 가 있는 게 낫겠다. 승우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스크린 시험이야? 지금 자습실 가서 가져올까요? 좀 가서 갖다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준 게 그 모의고사 원문이 있거든요. 이거랑 일단은 요거 테스트를 먼저 보고 계세요. 다음 테스트 좀 있다가.